여러분, 채화영이 드디어 선을 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요. 오세진흥의 정숙희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 맑은 눈의 엄마를 납치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채화영의 비밀 금고에서 꺼낸 그 메모리 카드와 오복길의 휴대폰, 이 증거물을 가져오라는 거였는데요. 조건이 뭐였냐면요. 혼자 와라. 엄마 목숨을 볼모로 장미를 음침한 건물로 끌어들인 채화영.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끝내지 못한 거 전부 정리해. 이 말,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터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오태평이, 그 허당기 넘치는 가수 지망생 오태평이 사실은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숙희가 감금된 그 장소에서 잠들어 있던 기억의 파편이 하나 깨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채화영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소름이 멈추질 않을 오늘 이 이야기 시작합니다. 채화영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드림호텔 대표 집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눈은 천장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오장미가 자신의 비밀 금고를 열었다는 사실, 그 안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오복길의 휴대폰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채화영의 머릿속을 미치도록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 증거물들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 오복길을 죽인 건 자신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채화영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 드림호텔 대표의 지위, 마대창 회장의 며느리라는 타이틀, 드림그룹을 장악하겠다는 야심,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요. 채화영은 이강혁을 불렀습니다. 새벽 2시에도 이강혁은 채화영의 부름에 단번에 달려왔습니다. 채화영을 여신처럼 받들어 모시는 이강혁에게는 시간 따위가 중요하지 않았는데요. 채화영은 이강혁의 얼굴을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혁아, 오장미가 증거물을 경찰에 넘기기 전에 반드시 회수해야 해. 방법은 내가 정했어. 이강혁은 채화영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더 깊고 어두운 살기를 읽었습니다. 오랜 세월 채화영 곁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온 이강혁이었기에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는데요. 채화영이 꺼낸 카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정숙희 납치였습니다. 채화영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오장미의 가장 약한 고리,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 오세진흥으로 퇴행한 엄마 정숙희를 잡으면 오장미는 무조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정숙희를 데려와야겠어. 하지만 우리가 직접 움직이면 흔적이 남으니깐 안 돼. 사람을 써서 깔끔하게 처리해. 이강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처음으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고한 정숙희까지 건드리는 것. 오세진흥에 아무런 죄 없는 여자를 납치하라는 명령은 이강혁에게도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평생을 채화영에게 바친 그는 차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오장민의 반찬 가게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숙희가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려있는 상태였는데요. 열이 펄펄 끓고, 코도 막히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태숙은 정숙희한테 엄마, 오늘은 좀 쉬어. 반찬 가게 내가 볼 테니까 라고 말했지만 정숙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아. 나 일할 수 있어. 장미가 걱정할까봐. 오세진흥이지만 장미를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깊은 게 정숙희였습니다. 연보라도 정숙희 옆에 달라붙어서 숙희 할머니, 아프면 누워 있어야지 라며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반찬 가게에 뜻밖의 손님 2명이 들어왔습니다. 진홍주와 염산월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오장민의 반찬 가게에 나타난 것부터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진홍주는 평소에 오장미를 증오하는 인물이었고 염산월은 잔머리의 대가로 무슨 속셈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진홍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장미씨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염산월도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맞아요. 밖에 바람 좀 쐬시면 감기에 좋을 텐데 같이 잠깐 나가실래요? 라고 말했는데요. 누가 봐도 수상한 유인이었습니다. 사실 진홍주와 염산월은 채화영의 지시를 받고 정숙희를 반찬 가게 밖으로 빼내려고 온 거였는데요.
채화영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 여러 단계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진홍주와 염산월이 정숙희를 자연스럽게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강혁의 사람들이 정숙희를 인수하는 구조였습니다. 진홍주는 강백호에 대한 집착 때문에 강백호가 사랑하는 오장미를 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채화영이 이걸 도와주면 강백호에게 다가갈 기회를 만들어줄게라고 꼬드긴 것으로 보입니다. 염산월은 채화영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코디 출신으로 여전히 채화영한테 쥐어 사는 처지였기에 거부할 수 없었던 거죠. 오태숙이 부엌에 있는 사이 진홍주와 염산월은 감기에 시달리는 정숙희를 부축하듯이 반찬가게 밖으로 나섰습니다. 숙희 어머니, 이쪽으로 오시면 약국이 가까워요. 감기약 사드릴게요. 정숙희는 열이 높아 판단력이 더 흐려진 상태였고, 약 먹으면 나아 라며 순순히 따라 나갔는데요. 반찬가게 앞 골목까지 나온 순간 진홍주와 염산월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골목 어귀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셋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화영이 보낸 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검은 양복의 일당들은 진홍주와 염산월에게 인사를 건네는 대신 곧바로 정숙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진홍주가 잠깐 이렇게 거칠게 하면 어떡해? 라고 당황해서 말했지만 일당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채화영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일을 시킨 사람은 이용하고 이용이 끝나면 버리는 것. 진홍주와 염산월은 자신들이 채화영한테 이용만 당한 거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는데요. 일당들은 정숙희를 순식간에 검은 승합차에 태웠고 정숙희는 겁에 질려 무서워. 장미야. 숙희 무섭다. 라고 외쳤지만 차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염산월은 겁에 질려 홍주야. 우리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라며 허당기를 발휘했고 진홍주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엄마, 조용히 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라고 다급하게 말했는데요.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에 발을 들인 건지 그제야 실감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오태숙이 부엌에서 나와봤을 때는 이미 정숙희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갔어? 연보라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아까 아줌마 2명이 숙희 할머니 데리고 나갔는데 밖에서 무서운 아저씨들이 할머니 데려갔어. 오태숙은 공포에 질리면서도 즉시 오장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장미야, 큰일 났어. 반찬가게로 사람들이 와서 엄마를 데려갔어. 골아가 봤는데 검은 옷 입은 남자들이 차에 태워갔대. 그 시각 오장미와 강백호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백호의 법률사무소에서 증거물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오장미가 채화영의 비밀 금고에서 꺼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오복길의 휴대폰, 이 결정적인 증거물들을 경찰에 제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백호는 변호사답게 치밀했습니다. 장미 씨, 증거물을 경찰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사본을 만들어둬야 합니다. 원본은 경찰에 넘기더라도 백업 데이터는 우리가 따로 보관해야 해요. 혹시 증거물이 경찰서 내부에서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하니까요. 강백호의 이 한마디가 나중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채화영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증거물이 한 곳에만 있으면 위험하다는 판단이었는데요. 장미와 강백호는 사무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메모리 카드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백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메모리 카드에는 오복길이 살해당하던 현장 근처의 블랙박스 영상이 담겨 있었는데요. 화면 속에는 오복길이 마지막으로 걸어가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뒤로 채화영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검은 세단이 따라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장미는 영상을 보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장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장미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백호도 영상을 함께 확인하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미 씨, 이 영상이면 차량 번호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복길 아버님 휴대폰의 통화 기록에 채화영과의 통화 내역이 남아있으면 채화영이 그날 오복길 씨와 접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강백호는 오복길의 휴대폰도 꼼꼼하게 확인했는데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위치 데이터까지 하나하나 사무실 컴퓨터에 백업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원본과 통화 기록 전체를 노트북과 외장하드 두 곳에 이중으로 복사해 놓았고
별도로 일부 데이터만 담긴 불완전한 복사본 메모리 카드도 하나 더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미가 강백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호 씨, 이거면 정말 채화영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강백호는 장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장미 씨.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경찰서에 제출하면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장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아버지 오복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이 장미의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백업 작업을 마치고 증거물을 챙겨 경찰서로 출발하려는 바로 그 순간 오태숙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미야, 큰일 났어. 반찬 가게에서 엄마가 납치당했어. 전화를 받은 오장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장미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직감했습니다. 채화영의 짓이라는 거요. 이 세상에서 정숙희를 납치할 동기가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강백호도 장미의 표정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장미 씨, 무슨 일입니까? 장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호 씨, 우리 엄마가, 채화영이 우리 엄마를 납치했어요. 강백호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경찰서에 증거물을 제출하러 가려던 바로 그 타이밍에 정숙희를 납치하다니. 채화영이 이쪽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는데요. 오장미는 곧바로 채화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엄마 어딨어? 우리 엄마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장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떨리고 있었는데요. 채화영은 전화기 너머로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화내지 마. 오장미. 내 엄마는 아직 안전해. 아직은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 오복길의 휴대폰과 메모리 카드. 그거 들고 내가 지정한 장소로 와. 단, 조건이 있어. 너 혼자 와야 해. 경찰이든 강백호든 누구한테라도 알리는 순간 내 엄마는 다시 못 볼 수도 있어. 내 성격 잘 알잖아. 오장미. 채화영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장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의 목숨과 증거물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오장미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장미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강백호와 함께 사무실에서 이미 원본 데이터를 백업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장미는 원본이 담긴 노트북과 외장하드는 강백호의 사무실 금고에 남겨두고 일부 데이터만 담긴 불완전한 복사본 메모리 카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복길의 휴대폰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했지만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 원본은 이미 안전한 곳에 백업되어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복사본을 받아가도 진짜 원본은 건드릴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장미는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옷 안쪽 주머니에 아주 작은 녹음기를 숨겨놓은 겁니다. 채화영의 입을 열게 만들어서 오복길 살해에 대한 자백을 직접 녹음할 생각이었는데요. 위험천만한 작전이었지만 장미에게는 양아버지 오복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오복길은 장미를 친딸처럼 키워준 따뜻한 사람이었고 정숙희를 친오빠처럼 평생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강백호가 장미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장미 씨,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장미는 강백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호 씨, 우리 엄마가 잡혀 있어요. 채화영이 혼자 오라고 했어요. 만약 백호 씨가 같이 가는 게 들키면 엄마가 위험해져요. 강백호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장미 씨가 출발하면 저도 뒤를 따르겠습니다. 위치를 알려주세요. 장미는 채화영이 보내온 주소를 강백호에게 공유했습니다. 장미는 강백호의 사무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백호 씨, 만약에 내가 2시간 안에 연락이 없으면 그때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백업해놓은 증거물 절대 지키셔야 해요. 강백호는 장미의 어깨를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장미 씨, 반드시 무사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장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채화영이 지정한 장소를 향해서요. 그런데요. 여기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집을 나서는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눈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오태평이었습니다. 오태평은 밖에서 노래 연습을 하고 돌아오는 길처럼 보였는데 사실 이건 겉모습이었습니다.
오태평이 노래 연습 갔다 온다고 말할 때마다 가족들은 또 쓸데없는 짓이라며 한숨을 쉬었지만 실제로 오태평이 향하던 곳은 연습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태평, 이 남자의 진짜 정체를 알면 여러분 정말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오태평은 마대창 회장의 비밀수행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허당기 넘치고 사기만 당하고 가수의 꿈이라며 동네방네 노래를 부르고 다니던 오태평이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 재벌 드림그룹 마대창 회장의 오른팔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이런 반전이 또 있을까요? 이야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최화영이 마씨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올 때부터 이 여자를 단 한 번도 신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설급 탤런트 출신의 화려한 경력, 우아한 미소, 조신한 며느리 연기. 다른 사람들은 다 속았을지 몰라도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하며 온갖 인간 군상을 봐온 마대창의 눈은 달랐습니다. 최화영의 미소 뒤에 숨은 야심의 불꽃을 뺏지 않으면 뺏기고 짓밟힌다는 지론으로 살아온 마대창은 처음부터 일궈냈던 겁니다. 마대창은 일찍이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마동석이 의문의 실종에 휘말린 뒤 며느리 최화영의 행적을 은밀하게 추적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서린에게 쌍둥이가 있다는 것, 그 아이의 이름이 오장미라는 것, 그리고 최화영이 정숙희의 친딸인 서린을 훔쳐와 자기 딸이라고 속이고 키워왔다는 것까지요. 마대창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최화영은 처음부터 이 집안을 갉아먹을 존재였다는 것을요. 마대창은 오장미를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비서들을 동원해 장미의 일상을 모니터링하고 학교 앞에서 위험한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반찬 가게가 어려울 때면 익명의 대량 주문을 넣어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비서들이 아무리 많아도 24시간 밀착해서 장미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따로 필요했습니다. 마대창이 주목한 인물이 바로 오태평이었습니다. 오태평은 어릴 때부터 오장미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지켜왔습니다. 아버지 오복길의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그대로 물려받은 태평은 비록 세상 물정 모르는 허당 같아 보였지만 장미에게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이었는데요. 장미가 아르바이트하다 늦게 돌아오면 동네 어귀까지 마중 나갔고 장미가 힘들어할 때면 서투르지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마대창은 이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봤습니다. 태평이라는 남자의 가슴 속에 있는 진심은 어떤 전문 보안 요원보다 믿을 만했으니까요. 그리고 태평이 20살 성인이 되던 해 마대창은 직접 오태평을 찾아갔습니다. 마대창은 태평에게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오장미가 마서린의 쌍둥이라는 것, 최화영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최화영이 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해왔는지, 그리고 장미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태평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요. 태평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마대창이 보여준 조사 자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장미를 지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장미는 제가 지킵니다. 그때부터 오태평의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능력 없는 허당 가수 지망생,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 갖은 사기를 다 당하는 바보 오빠.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마대창 회장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비밀수행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노래 연습을 하러 간다며 집을 나설 때마다 태평은 마대창 회장과 연락을 주고받고 장미 주변의 위험 요소를 보고하고 최화영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던 겁니다. 사기를 당하는 것마저도 바보처럼 보이기 위한 연기였는데요. 세상은 오태평을 무능력한 허당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건 오태평이 의도한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태평은 장미가 혼자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가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고 오태숙에게서 정숙희 납치 소식을 이미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태평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해맑은 웃음은 사라지고 날카롭고 냉정한 눈빛이 드러났는데요. 태평은 즉시 마대창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최화영이 정숙희를 납치했습니다. 장미가 혼자 최화영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 중입니다. 위치 추적 중이고 건물 특정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대창은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평아, 장미를 잃으면 안 된다. 그 아이는 내 핏줄이야. 내가 직접 움직여라. 그리고 강백호한테도 알려. 지금은 그 아이의 힘이 필요할 때다.
오태평은 즉시 강백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백호야, 지금 장미가 위험해. 채화영이 엄마를 납치해서 장미를 혼자 오라고 했어. 지금 장미가 이동 중이고 장소가 특정되는 대로 좌표를 보내줄게. 강백호는 오태평의 전화에 크게 놀랐습니다. 평소의 허당 오태평과는 전혀 다른 정확하고 체계적이고 냉정한 목소리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태평이 설명은 나중에 할게. 지금은 장미가 먼저니깐이라고 말하자 강백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의문을 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백호는 곧바로 차 키를 집어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오태평은 강백호에게 연락하는 것과 동시에 마대창 회장이 미리 배치해둔 보안 요원 2명과 합류했습니다. 태평은 이어폰을 끼고 장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건물 외곽으로 이동했는데요. 장미가 도착한 건물이 오래된 상가 건물이라는 것을 확인한 태평은 즉시 강백호에게 좌표를 전송했습니다. 태평의 임무는 강백호가 도착할 때까지 건물 주변을 장악하고 장미의 탈출로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납치 현장의 다른 한편에서는 이강혁의 내면에서도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의 명령대로 정숙희를 음침한 건물 2층 빈 사무실에 감금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정숙희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장미야, 어디 있어? 보라야. 정숙희가 울먹이며 중얼거리는 모습은 5세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강혁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강혁을 더욱 흔든 것은 강준호와의 관계였습니다. 최근 이강혁은 강준호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적 끌림을 느끼고 있었고, 혹시 강준호가 자신의 아들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뒷조사를 진행 중이었는데요. 아직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준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느낌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강준호가 정말 자기 아들이라면 준호가 사랑하는 오장미를 자기 손으로 해치는 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강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채화영은 이강혁의 이런 동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층 빈 사무실에서 장미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채화영은 사무실 한쪽에 작은 카메라를 은밀하게 설치해 놓았습니다. 장미가 도착하면 대화를 유도해서 마설인 위장 사실을 자백하게 만들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녹화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마대창에게 보여주면 장미를 마 회장의 손녀를 사칭한 범죄자로 완전히 매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채화영의 이중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하나, 증거물을 회수해서 오복길 살해 혐의를 영원히 묻는다. 둘, 장미의 위장 사실을 녹화해서 마대창에게 폭로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성공하면 오장미는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채화영 자신은 오복길 살해 혐의에서도 벗어나며 드림그룹 장악의 마지막 걸림돌이 사라지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채화영은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오장미,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번엔 끝이야. 밤 10시, 오장미가 채화영이 지정한 음침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고 대부분의 상가가 폐업한 상태라 주변에는 인적이 드물었는데요.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골목길이었습니다. 장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면서도 자신의 옷 안쪽에 숨긴 녹음기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녹음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장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엄마, 내가 갈게라고 중얼거린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1층 빈 사무실에 들어선 오장미의 눈앞에 채화영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에 차가운 눈빛, 그리고 입꼬리에 걸린 비소 같은 미소. 채화영 옆에는 이강혁이 서 있었는데요. 이강혁의 표정은 평소에 매섭고 예리한 눈빛과는 달리 어딘가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장미가 그걸 신경 쓸 겨를은 없었습니다. 장미의 모든 신경은 오직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어디 있어? 장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공포와 분노와 간절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느긋하게 의자에 앉으며 다리를 꼬고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안전한 곳에 있어. 걱정 마. 물건부터 내놔. 장미는 가방에서 메모리 카드와 오복길의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장미의 계산된 행동이었는데요.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리 카드는 일부 데이터만 담긴 불완전한 복사본이었고
진짜 원본 데이터는 장미의 노트북에 안전하게 백업되어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메모리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작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바로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채화영에게는 증거물 회수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화영은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의 위치를 슬쩍 눈으로 확인한 뒤 장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오장미. 아니 지금은 뭐라고 불러야 하지? 마서린. 아니면 그냥 오장미. 채화영이 도발했습니다. 이건 장미의 입에서 위장 사실을 자백하게 만들려는 계산된 도발이었는데요. 장미의 눈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난 오장미야. 처음부터 끝까지. 채화영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장미가 자신의 함정에 정확히 걸려든 거니까요. 카메라는 이 장면을 고스란히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오장미지. 마서린인 척하고 마 회장님 집에 들어와서 내 가족을 속인 사기꾼. 오장미. 이게 마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채화영이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장미는 채화영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미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 정면으로 반격했습니다. 채화영. 내가 오복기를 죽였잖아. 내 아빠를 죽여놓고 지금 내 엄마까지 잡아놓고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사기꾼 소리를 해. 내가 사기꾼이지. 서린이를 정숙희한테서 훔쳐와서 내 딸이라고 속이고 마 회장님 재산을 노리고 드림그룹을 장악하려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내가. 장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 순간 장미의 옷 안쪽 주머니에서 녹음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채화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오복길. 그 사람은 내 앞길을 막았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전부 치워야지. 안 그래? 그때 그 남자가 나한테 대들지만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거야. 근데 끝까지 정숙희를 지킨다고 나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오장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채화영이 오복길의 죽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실상 자백을 한 순간이었는데요. 녹음기는 채화영의 이 모든 발언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내심됐다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표정에는 절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강철 멘탈 오장미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미가 희열을 느끼기도 전에 채화영이 갑자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오장미. 내가 물건을 순순히 가져온 건 좋은데 진짜인지 어떻게 믿지? 채화영이 이강혁에게 눈짓했고 이강혁이 노트북을 가져와 메모리 카드를 꽂고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순간 이강혁의 내면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노트북 화면에 뜨는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자문하고 있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채화영을 돕고 무고한 사람을 납치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이 모든 일이 사랑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맹종이었습니다. 이강혁은 데이터를 확인한 뒤 채화영에게 보고했습니다. 데이터가 불완전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원본 파일이 빠져 있습니다. 통화 기록 일부도 누락되어 있고요. 채화영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채화영이 벌떡 일어나 장미를 노려봤습니다. 오장미. 내가 원본을 빼돌렸구나. 어디 숨겼어? 말 안 하면 내 엄마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 인내심엔 한계가 있어. 장미는 이를 악물며 맞섰습니다. 우리 엄마를 먼저 풀어줘. 엄마가 안전한 걸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나머지 원본 위치를 알려줄게. 채화영과 장미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두 여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고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을 듯 차가워졌는데요. 바로 그때 채화영이 잔인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강혁, 2층 올라가. 정숙희한테 좀 알려줘. 딸이 엄마를 버렸다고. 그리고 10분 안에 답 안 나오면 정숙희는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거라고도 전해. 채화영은 정숙희에 대한 위협을 구체화하며 장미를 극한까지 압박했습니다. 장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장미는 주먹을 꽉 쥔 채 버텼습니다. 이강혁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강혁은 정숙희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정숙희가 웅크리고 있는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는데요. 방 안에서 정숙희가 장미야. 장미야 빨리 와. 무서워.
라고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아니, 최소한 더 이상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강혁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강백호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건물의 정확한 주소와 함께 1층 사무실의 오장미, 2층에 정숙희, 채화영 1층에 있음. 빨리 와라. 이강혁은 채화영을 배신한 겁니다. 평생을 여신으로 모시며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그 여자의 등에 처음으로 칼을 꽂은 순간이었습니다. 이강혁의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강준호의 얼굴을 떠올렸는데요. 이게 맞는 거겠지라고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1층. 채화영은 장미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오장미, 마지막 기회야. 원본 어디 있어? 3초 안에 대답 안 하면 2층에서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릴 거야. 장미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우리 엄마 먼저 풀어줘. 엄마를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진 아무것도 말 안 해. 채화영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채화영은 이강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실장, 끝내지 못한 거 전부 정리해. 이 말은 정숙희를 해치라는 돌이킬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강혁은 전화를 받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강백호에게 문자를 보낸 상태였고 자신의 선택은 끝난 뒤였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만 답했지만 실제로는 정숙희 방 앞에 서서 오히려 정숙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채화영은 이강혁이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 번도 배신한 적 없는 충북이었으니까요. 건물 밖에서는 오태평이 보안 요원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은 이어폰을 통해 건물 안의 상황을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강백호가 도착했습니다. 강백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태평에게 달려왔고 태평이 간결하게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장미는 1층, 정숙희는 2층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이강혁이 내부에서 위치 정보를 보내왔어요. 건물 후면 비상구는 저희 요원이 확보했습니다. 강백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들어갑시다. 강백호가 건물 정문을 열고 1층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 채화영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여길? 강백호는 장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장미 씨, 괜찮습니까? 장미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지만 동시에 채화영의 반응을 경계하는 긴장감도 놓지 않았습니다. 강백호가 채화영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채화영 씨, 납치, 감금, 협박. 이게 어떤 죄인지 변호사인 제가 아주 잘 압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 자리에서 당신이 한 발언들, 저도 다 들었습니다. 채화영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도끼를 품은 눈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채화영이 품에서 꺼낸 건 자신의 휴대폰이었는데요. 강백호, 내가 와도 상관없어. 나한테는 이미 이게 있으니까. 채화영의 휴대폰 화면에는 방금 녹화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장미가 난 오장미야.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말한 장면, 마서린 위장 사실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이거 마 회장님이 보시면 어떻게 되실까? 마 회장님의 손녀를 사칭한 범죄자, 오장미. 재미있겠다. 그치? 장미와 강백호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채화영은 물리적으로는 궁지에 몰렸지만 더 치명적인 카드를 손에 쥔 채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한 장의 영상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고 채화영은 확신하고 있었는데요. 채화영이 영상을 흔들며 빠져나가려는 그 순간 건물 입구를 막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태평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오태평은 가족들이 아는 그 허당 오빠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자세에 날카로운 눈빛,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당당한 태도. 채화영의 앞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오태평의 뒤에는 마대창 회장의 보안 요원 2명이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채화영 씨. 오태평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채화영은 오태평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태평, 내가 뭔데 내 앞을 막아? 노래나 계속 부르지 그래. 비켜. 하지만 태평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평의 눈빛은 채화영을 관통하듯 날카로웠는데요. 마대창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채화영 씨,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은 전부 기록되고 있습니다. 채화영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갔습니다. 마대창 회장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최화영은 사태가 자신의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한 건데요. 마 회장님이 뭘 알고. 최화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태평은 대답 대신 귀에 꽂은 이어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시겠답니다. 그리고 태평은 통화 중인 휴대폰 화면을 최화영에게 보여줬는데요. 통화 상대는 바로 마대창 회장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오장미와 강백호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태평이 마대창 회장의 비밀수행 비서실장이라는 사실은 장미도, 강백호도 전혀 몰랐던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장미는 자신의 양오빠 태평이 이중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능력 없고 사기만 당하는 바보 오빠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는 걸 이 순간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최화영은 마대창 회장과의 통화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화영은 여기서 무너질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의 도끼는 끝이 없었는데요. 최화영은 빠르게 머리를 굴려 마지막 카드를 던졌습니다. 좋아. 마 회장님이 들으신다고? 그럼 이것도 들으시라고 해. 최화영은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장미의 위장 폭로 영상을 흔들며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마 회장님, 며느리 최화영입니다. 지금 마 회장님 곁에 있는 서리는 가짜입니다. 마서리는 병원에 혼수 상태로 누워 있고요. 그 자리에는 오장미라는 여자가 마서린을 사칭하며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상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건물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강백호는 장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태평의 표정도 긴장되었는데요. 이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태평이 들고 있는 전화기에 집중됐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올 마대창 회장의 반응이 이 상황의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마대창 회장의 목소리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최화영아, 내가 알려주지 않아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최화영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네? 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대창이 이어 말했습니다. 오장미가 내 손녀 서린의 쌍둥이라는 것. 그 아이가 지금 마서린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것. 나는 오래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이 한마디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장미도, 강백호도, 심지어 오태평조차 마대창 회장이 이 사실을 직접 입 밖에 낼 줄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마대창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화영아, 내가 내 아들 동석의 아내로 이 집안에 발을 들인 그 첫날부터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믿지 않았다. 오태평이가 왜 내 비서실장인 줄 아나?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는 사람에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맡겼기 때문이야. 장미는 내 아들 동석의 딸이야. 내 핏줄이란 말이다. 내가 그 아이를 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너의 착각이야. 최화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자신이 최후의 카드라고 믿었던 장미의 위장 폭로 영상이 실은 아무런 효력도 없는 휴지 조각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는데요. 마대창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장미를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화영이 수십 년간 조심하고 경계해왔던 마대창 회장은 며느리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그물을 치고 있었습니다. 뺏지 않으면 뺏기고 짓밟힌다는 지론의 마대창다운 전략이었습니다. 최화영은 이를 악물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래도 정숙희는 아직 내 손에 있어요. 마 회장님, 위에 감금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희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는 사람은 이강혁이었습니다. 이강혁은 정숙희를 안전하게 데리고 오면서 최화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화영 씨, 이건 아닙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모든 걸 했지만 이건 선을 넘는 겁니다. 이강혁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맹종에서 벗어나는 사람의 슬프고도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화영의 가장 충실한 신복이 공개적으로 등을 돌린 순간이었는데요. 정숙희가 1층으로 내려오자마자 오장미에게 달려갔습니다. 장미야. 정숙희가 장미를 꼭 안았고 장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엄마 어디 아프지? 정숙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강백호가 장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며 장미 씨,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정숙희에게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장미의 품에 안긴 정숙희가 고개를 돌려 채화영 쪽을 바라봤는데요. 정숙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감금되어 있던 그 어둡고 음침한 건물의 분위기, 차갑고 눅눅한 공기의 냄새,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채화영의 얼굴이 정숙희의 깊이 깊이 잠들어 있던 기억의 파편을 건드린 겁니다. 불의의 사고로 옷에 지능이 되기 전 사법시험 1차 합격자였던 정숙희의 두뇌 어딘가에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린 것이었습니다. 정숙희가 갑자기 장미의 팔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장미야, 나 저 사람 알아. 장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뭐라고? 누구를 안다고? 정숙희의 눈이 채화영을 향해 고정되었는데요. 정숙희의 입에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말이 나왔습니다. 너, 그때 그 채화영, 5세의 지능으로 퇴행한 뒤 모든 과거의 기억을 잃었다고 여겨졌던 정숙희가 채화영의 이름을 기억해낸 겁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정숙희의 얼굴에 공포와 혼란이 동시에 스쳤고 정숙희는 장미를 더 꽉 붙잡으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 이 사람 무서워. 나한테 나쁜 짓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한테. 정숙희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의 얼굴과 공포의 감정이 희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연결된 것만으로도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순간이었는데요. 채화영의 얼굴이 하얗게 종이장처럼 질렸습니다. 정숙희가 기억을 되찾기 시작하면 과거에 채화영이 정숙희에게 저질렀던 모든 악행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숙희를 쫓다가 언덕에서 미끄러져 유산한 것을 정숙희 탓으로 돌린 일, 마동석과 정숙희의 사랑을 파괴한 일, 갓 태어난 설인을 정숙희에게서 훔쳐간 일, 이 모든 것이 정숙희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었고 그 기억이 지금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채화영은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오복길의 살해 증거보다, 마서린 위장 폭로보다 채화영이 진짜로 두려운 건 바로 정숙희의 기억이었습니다. 정숙희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는 날, 그날이 채화영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채화영은 남은 악의 에너지를 끌어모아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정숙희가 뭘 기억하든 상관없어. 5세 지능의 증언이 법정에서 통할 것 같아. 하지만 채화영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여유와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백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변호사인 제가 잘 압니다. 채화영 씨. 그리고 오늘 여기서 당신이 직접 한 발언들, 저도 전부 들었습니다. 증인도, 녹음도 있습니다. 채화영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강혁은 배신했고, 정숙희는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고, 마대창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태평이라는 복병은 상상도 못한 존재였고, 자신의 최후의 카드인 위장 폭로 영상은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채화영의 제국이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모든 것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도끼 어린 눈빛으로 현장을 빠져나갔는데요. 채화영에게는 아직 손에 남은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강준호였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자 아직 자신이 생모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있지만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할 수밖에 없는 강준호. 채화영은 준호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절대. 그 밤, 오장미와 정숙희는 강백호의 차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장미는 뒷좌석에서 정숙희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요. 정숙희는 장미의 어깨에 기대어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장미는 정숙희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아버지 오복길의 죽음에 대한 채화영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은 장미의 주머니에 무사히 남아 있었고 원본 증거 데이터도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장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빠, 반드시 채화영을 법정에 세울게요. 오태평은 마대창 회장에게 최종 보고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에 드러누우며 오태숙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장미 무사해. 엄마도 괜찮은 거 봤지? 오태숙은 너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얼굴이 왜 그래? 라며 화를 냈지만 태평은 해에 웃으며
아, 노래 연습 좀 격하게 했더니라고 둘러댔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 가벼운 미소 아래에 있는 비밀 수행 비서실장의 무게를 오태숙은 아직 모르고 있었는데요. 태평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 잘한 거죠? 하늘에 있을 아버지 오복길에게 건네는 태평이 혼잣말이 어둠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한편 이강혁은 빈 건물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채화영을 배신한 후 돌아갈 곳이 없어진 그는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조용히 후회의 바다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강준호의 사진을 꺼내 오래도록 바라봤는데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나는 오늘 처음으로 아비다운 일을 한 건지도 모르겠다. 이강혁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이 남자의 기나긴 맹종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폭풍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채화영이 강준호를 이용해 어떤 반격을 준비할지, 마대창 회장이 채화영에 대해 어떤 심판을 내릴지, 정숙희의 기억이 얼마나 더 돌아올지, 이강혁과 강준호의 관계가 밝혀지는 날이 올지, 그리고 오장미가 쥐고 있는 녹음 파일과 원본 증거가 언제 세상에 나올지, 이 모든 실타래가 엉켜있는 채로 다음 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채화영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궁지에 몰린 채화영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도끼와 야심으로 가득한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꺼내들 카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음 편이 정말 미치도록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다음 편 예상 줄거리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뜨는 순간 바로 달려오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남자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